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대한민국 구직자들에게 성공적인 취업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금요일마다 좀 찾아뵀었는데 오늘 월요일 좀 새로운 코너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직자 여러분들의 공감도를 팍팍 높여줄 대한민국 예비사회이자 구직자 대표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황수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황수찬입니다. 오늘이 저는 격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이 새해 첫 방송인데요. 그러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인턴 대표입니다. 역시 성균관대학교의 문정원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문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기업 인턴 대표로서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잔매거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 바로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대기업 입사 3월을 대비하라입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누구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마음은 썰렁하고 허전할 텐데요. 이런 허전한 마음을 탓하기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반기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들을 이제는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죠. 대기업 입사를 위한 2014년 3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13일이고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설이고 또 2월에 뭐다 해서 금방 3월인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저는 요즘 구직자들 만나면 그 친구들 지금 마인드가 고3 시절 수능 2달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 채용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3월 달에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인적성, 자소서, 면접, 그다음에 어학도 뭐 물론이고요.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홍쌤이 말씀하시는 동안 끄덕끄덕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끄덕하고 있던 두 학생을 보니까 아마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수찬 학생하고 정원 학생 요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 일어나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취업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컴퓨터를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결국 게임 사이트로 좀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홍쌤이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우리 정원 학생은 요즘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저 또한 요즘 겨울에 집도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오후에 일어나서 이제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걸 시작하고 여유롭군요. 네, 미국 드라마도 이제 시청하면서 여유롭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요즘처럼 이 날씨 추운 계절에는 취업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좀 의욕이 저하되고 이러기 마련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쌤? 예. 저는 좀 그것도 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단계로 어학하고 인적성하고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그렇게 좀 시계열로 준비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50일 정도면 너무 짧기 때문에 인적성 공부하고 자기소개서 준비, 기업 분석은 동시에 병렬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직 표면상으로 상반기 공채가 딱 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전년 동기와 비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예. 채용 시장이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3월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게 되고요. 최근에 좀 뭐 취업 포탈에서 지난해 상반기 동안에 진행됐던 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채용 공고가 좀 39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0대 그룹사 중에 이제 18개 그룹사가 3월서부터 이제 한전서부터 시작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현차, SK, 삼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볼륨을 좀 넓혀서 30대 그룹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4월 달에 공채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서부터 여러분 시동이 걸려서 4월, 5월까지 꾸준히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기억을 되돌려서 작년 1, 2, 3월에는 또 뭐 하고 있었는지 두 학생에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수찬 학생 기억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겨울에 인턴을 준비했기 때문에 인턴 그 자소서를 쓰면서 겨울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정원 학생은 작년에 1, 2, 3월 뭐 하고 있었나요? 저 또한 3월과 하반기 공채 시작 전에 이제 스펙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여서 공모전이나 인턴 등으로 매우 바쁘게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대기업 입사를 노리는 우리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고가 뜨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물론이죠. 지금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평균 한 12일 정도 되고 삼성이나 STX 같은 그룹, 삼성은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안 쓰기 때문에 5일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처음
처음 지원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안 쓴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가서 뭐 계열사 선정하고 직무 선정하고 뭐 학점 넣고 이런 데이터들 넣다 보면 하루가 훌딱 가요.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인 전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할까요? 어떨까요? 그 자료들을 좀 보면요. 네. 30대 그룹사들 대비해서 봤을 때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25% 정도 늘어난 7만 8,700여 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경기 전망이 좀 좋지 못해서 공채도 지난해 수준 같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까요? 좀 줄어들어서? 지금 뭐 취업 포털 자코리아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그룹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공채를 진행하기로 확정한 기업이 한 51.9% 정도 되고요. 아예 채용 자체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도 뭐 1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뭐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뭐 연초에 뭐 올해는 뭐 작년 대비 뭐 한 30% 더 뽑는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없었던 것 같아요. 구직자들 괜히 또 연초 이런 좀 뉴스만 보고 좀 어깨가 움츠러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언제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채용문이 좁아지면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은 점차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두 학생 혹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찬 학생 정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공기업을 계속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계속 정부에서 뭐 통폐합하고 뭐 민영한다고 해서 좀 다른 의미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그래요. 정원 학생은 취업이 됐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네, 저는 현재 그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이제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축하합니다. 네. 뭐 희망했던 기업이 맞나요? 네, 저는 구직 기간 중에는 해외 근무를 약간 선호하는 편이어서 외국계 기업이나 그런 건설 부문 같은 그런 쪽 기업을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희망되는 쪽으로 돼서 너무나 다행일 것 같은데요. 우리 홍쌤이 우리 취업준비생 수찬 학생의 어떤 그 멘토가 되신다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공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또 입사하신 삼성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 타이틀은 물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에 좀 숨어있는 히든 챔피언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인적성 시험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타겟 스코프를 좀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히든 챔피언 이야기하신데 수찬 군의 눈이 번쩍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채용 방식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채용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이것도 뭐 뉴스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스펙 타파 현상. 확실히 이 부분은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채용지 스펙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51.8%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응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스펙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두 명 중 한 명은 뭐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게 경쟁 붙었던 스펙을 왜 또 갑자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유는 자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펙이 뭐 여러분들 실력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53.5%가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스펙 외 다른 부분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채용 전의 핵심은 결국 지금 여러분들 블라인드도 만연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든가 스펙 점수를 기입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기업에 노출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스펙을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실제로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서 토익이나 뭐 여러 가지 공모전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뭐 반가운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직 활동하면서 스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경을 많이 썼는지. 네, 저도 구직 활동하면서 그 서류 심사를 위해서 토익이나 인턴, 공모전 같은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요즘은 또 그런 파괴한 전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게 새로운 부담이 되기도 했었어요. 오히려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좀 채워가고 있는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스펙 대신 어떤 부분을 좀 원하는 기업 앞에서 어필하실 예정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친구들과 이제 그 원만한 관계를 항상 지향하기 때문에 저의 그 좀 서글서글한 성격과 이런 것들을 뭐 강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에 관련된 사례들을 중점으로 아마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스토리들을. 정원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썼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이라던가 그런 다른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홍쌤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 이제 이미 취업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안 본다. 근데 이게 제 사견인데 스펙을 어떻게 안 보고 뽑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의미 없는 스펙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숫자에만 집착하는 여러분들의 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 850인데 이건 920 정도 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 미미한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을 봅니다. 근데 그 과거 이력이 내가 단순히 그냥 일방향으로 숫자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뭐 그게 인턴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이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그 다양한 스펙 대신에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좀 지능 속에 진주를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것들을 위주로 많이 봅니까? 뭐 자기소개서가 될 수도 있겠고. 사실 뭐 인성적인 부분도 당연히 간과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인적성 시험을 보게 돼도 비즈니스 상황 판단 뭐 이런 것들도 면접장에서 실제로 다시 풀어보게 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숫자 말고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뽑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뽑는데 영어 잘한다고 해서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업 능력이나 조직 친화력, 그다음에 대기업 입사하실 분들은 반기업 정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스펙 초월 채용에 관련해서 또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부분 같네요.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죠. 네. 최근 그 채용 시장에서 스펙을 초월해서 그런 이슈를 뽑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앞서 진행한 기업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9.3%는 지난해 스펙 초월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스펙 초월 채용을 위해서 도입했던 채용 프로세스는 역량 중심의 면접을 도입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외에도 입사 지원서에서 이제 학교란을 뺀다든가 아니면 토론 면접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응답들이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또 서류 면접 전형을 제외하고는요, 그 지원자들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평가를 도입했다는 기업도 21.3%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요즘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21% 정도니까요. 포트폴리오 정도도 우리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구직자들이 제출한 여러분들이 낸 지원서 중에서 가장 그 신뢰도가 낮은 문서 1위가 의외로 이제 자기소개서가 40%를 조금 윗돌았고요. 못 그다음에 믿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추천서가 36.1%, 그다음에 개인 SNS 평판도 조회가 32%의 순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상대적으로 10.1%로 가장 낮았었고요.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입사 지원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획일적인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보기보다는 지원자들의 역량, 업적, 창의성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포트폴리오 하면은 특히 이제 예술적인 분야, 뭐 특히 뭐 디자인이나 기획 같은 직무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그 외의 직무나 분야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웹베이스로 여러분들 지원하는 대기업들 말고요. 이메일로 지원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이메일 양식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뭐 정해진 그냥 텍스트로만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을 시나리오 있게 뭐 좀 다이아그램이나 도표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LG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면접 보기 전에 사전 PT 과제가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포트폴리오하고 연결시켜서 좀 응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문은 좁아지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해야 할 것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기업에게 보여줄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입사 전에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홍팀부터 우리 수찬 학생.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저의 생활을 노트 같은 거를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PT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직 활동하면서 만들었었나요? 포트폴리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든 적은 없었지만 네. 그 예전에 별도로 첨부했던 파일은 그 인턴 프로젝트 때 이제 최종 발표됐을 때 만들었던 PPT 파일이라던가 네, 그 외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파일들을 첨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포트폴리오 어떤가요? 일단 아이디어만 있고 첨부했던 적은 있는데 네. 괜찮을까요? 저는 또 학생들 요즘 포트폴리오 만들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내용보다는 또 포토샵에 집착들 너무 많이 해요. 예쁘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네. 기업에서 그게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 예전에 제 학생 중에 롯데백화점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포트폴리오를 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뭐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뭐 이런 계열사 그 경쟁사들 분석을 진행했었는데 본인이 네. 직접 발로 뛰면서 그 화장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비교 분석했거든요. 그런 자료는 절대 인터넷에 있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 화장실이라는 플레이스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는 진짜 발로 뛰면서 로열티가 있는 친구네 이렇게 표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거칠해 포장재만 좀 급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는데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스펙 초월 채용이 우리 구직자들을 더 괴롭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스펙 초월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스펙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이런 잠재적 있는 지원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결국 이런 채용을 진행한다는 응신이 52.9%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능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20.9%. 그리고 능력 중심 분위기 형성으로 이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런 사회적인 뭐 니즈도 한 12.2% 정도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학벌을 보지 않는 입시 중심의 교육이 바뀔 것 같아서라는 응신도 소수 답변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유는 뭐 다 그럴듯하긴 한데 과연 스펙 초월 채용으로 인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거든요. 맞아요. 홍쌤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이 설문조사 결과는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스펙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학점인데 학점은 뭐 여러분들 전공지식이 높다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학점 관리할 때 뭐 학점이 뭐 3점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성실성을 의심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뭐 스펙이 다 날아가니까 이제 모두 다 제로 베이스에서 무슨 뭐 운동 게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스펙 초월 채용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되물어 보면 네. 취업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이런 우려, 그게 28.5%. 그러니까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역량 있는 인재 선발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22.2%. 그다음에 평가 기준이 좀 불투명하죠. 이런 부분들 21.5%였고요. 또 이것도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낙하산 채용 뭐 이런 입김도 사실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20.8%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제 구직 활동을 했었던 친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들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아니면 나는 찬성이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수창군.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회색을 좋아해가지고 네. 전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매해요. 네, 스펙이라는 게 사실 그 홍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대학생 활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립 의견. 예. 우리 정원 학생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예. 네, 그 이유는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 어떤 고구마 장사를 했는데 그거를 자신이 매우 큰 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해서?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 같은 거를 과장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공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예. 다 의견이 뭐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테디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스펙. 저는 그래도 초월. 좀 우리 학생들의 예.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의미 없는 스펙들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집중을 해서 시간 낭비하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오히려 맞아요. 이름으로 인해서
스펙 쌓기 열풍이 조금 사그라들 것 같아서 좀 찬성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어 성적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홍 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는 의견이시긴 하죠? 저는 이게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스펙에 너무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 그전에는 그렇게 토익 공부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훨씬 윗선배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니까 이젠 토익 점수 하나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루트나 프로세스들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구직자들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좀 그레이 존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좀 찾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금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좀 사용자의 관점,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학점을 락을 좀 걸어놓죠. 이거 왜 그러냐면 5,500을 한 시즌에 뽑는데 지금 사트 시험 보라고 하면 한 10만 명씩 모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자격 요건 더 넓혀버리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각기 그런 트렌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기업의 각기 상황에 맞춰서 구직 활동 자체에 좀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신선한 자극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홍 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씩 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시청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 초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례로 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 학생인데 이 친구 최종 가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방대 이제 캠퍼스 출신이고 학점이 2.24인데 CJ 최종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사실 그 학점이라면 정상적인 학점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생활하면서 보기도 힘든 학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 그런 나왔지만 다양한 세일즈 이력들을 갖추고 있고 본인이 영업 직무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구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직무 선정이 좀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직무 선정이 안 돼 있으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직무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력들을 경험하는 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원 학생 뭐 취업하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혹시 있을까요? 짧게나마? 네, 저는 포트폴리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뭐 일기를 쓴다던가 어떤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듯한데요. 아무리 본인이 진솔하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도 결국 이 바닥은 남들하고 비슷한 포트폴리오가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플 만드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좀 스토리가 있는, 다시 말해 구조가 잡힌 포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려넣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막 상장 사진 걸고 뭐 외국인들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내용들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건 기업에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방향성 있게, 그러니까 어떤 나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 과거 이력이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대로 흘러왔었다.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에, 그러니까 양의 숫자 이런 것보다 그런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쌤의 친절하고도 냉철한 조언까지 일부 공감 100% 꾸며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 텐데요. 2부에서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마련돼 있고요. 또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진 딜라이트 보청기 회사의 인턴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더욱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앞서 1부 공감 100%에서는 구직자들이 겪는 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2부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보다 사실적이고 바른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